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율네버컬러 영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11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왔기 때문에 이 축구 보는 게 오랜만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저도 쉬는 동안 아시안컵을 봤기 때문에 리버풀 축구가 오랜만이다 라는 거죠. 네, 아무튼 현재 시각이 4시 10분이고요 경기는 5시 경기인데 오늘은 좀 잠이 안 와서 현재까지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라인업이 공개가 됐어요. 라인업부터 보고 오시죠. 라인업이 굉장히 예측 불가해요. 일단은 뭐 반다이크 선수가 다행히 이번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감기인지 뭔진 모르겠고 그냥 현지 언론에서는 EL이라고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기 같은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나와서 다행히 나와가지고 이번 경기 나올 수 있게 됐고요. 뭐 로보트스, 마팁 선수가 나오고 하는데 라이트백이 대체 누구냐 잘 모르겠어요. 바이날돔이 될 수도 있고 henderson이 될 수도 있고 케이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외신 그리고 현지에서는 파비뉴가 라이트백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파비뉴 선수가 아직은 선발로 풀타임을 소화할 만한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벤치에 앉혔다고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라이트백으로 뛸지 아니면은 3백으로 나오는 건지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네요. 케이타가 나오긴 했는데 샤키리도 이번 경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케이타가 중앙에서 뛸지 아니면은 측면에서 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막 엄청 복잡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이런 라인업을 꾸려서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사실 조금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아마 경기가 시작되고 경기를 보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뭐 레스터 시티는 에반스, 맥과이어가 센터백으로 나오고요. 뭐 슈마이켈 골키퍼로 나오고 바디가 또 스트라이커로 나옵니다. 딱 예상한 그 정도 선에서 선발 라인업이 꾸려졌어요. 4-2-3-1로 보이는데요. 재밌는 경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이번 경기 승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어제 뉴캐슬과 맨시티 경기에서 뉴캐슬이 맨시티를 2대1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은 다시 맨시티와의 승점차를 7점 차로 격차를 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경기 후에 또 후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경기가 방금 끝이 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1대1로 리버풀과 레스터가 비겼습니다. 근데 비길 경기는 아니었다고 봐요. 요즘 네이버 해외 축구 게시판이라든지 리버풀 커뮤니티 같은데 반응들을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전 우주가 우승을 돕는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나오는데 왜 심판들은 우리를 안 도와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기는 심판이 완전히 망쳤어요. 완전히 2대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판 판정이 제대로만 됐었다면 진짜 결정적인 오심을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맥과이어에게 옐로 카드를 준 것. 사실 그거는 레드 카드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딱 봐도 고의적인 마네를 잡아 끌었고요. 그렇게 해서 마네가 넘어졌죠. 근데 만약에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면 마네는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갈 수 있었는데, 보통 이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레드카드를 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주심이 그런 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또 그런 맥과이어 선수가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건 좀 옳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케이타 선수에 대한 파울에 대해서 PK를 주지 않은 것. 그거는 사실 아무리 봐도 PK예요. 솔직히 어느 정도 이제 판정에 대한, 그러니까 오심에 대한 정확도를 따졌을 때 사실 첫 번째 거는 어느 정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공의 위치가 조금 애매했고, 그리고 수비 풀백, 레스터시티의 풀백도 수비 가담하러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레드카드로 보지만 어쨌든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두 번째 판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PK였거든요. 정확하게 케이타의 발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밟았어요. 살짝 밟힌 걸로도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또 주심이 앞에서 봤어요. 선수들 방해가 없이 보고 있었는데 PK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억울한 판정입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더 해보자면, 사실 왜 이렇게 리버풀에게만 심판 판정이 안 따라주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요즘은 좀 뜸한 편이긴 합니다만, 2시즌 전, 3시즌 전까지만 해도 정말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때 잉글랜드 주심이 뽑히지 않았잖아요. 한 명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잉글랜드가 축구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잉글랜드가 월드컵에서 잘 나갈 때 Football is coming home이라는 슬로건을 외쳐댔겠습니까? 그만큼 축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왜 한 명도 주심이 뽑히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솔직히 FA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기에는 모르겠네요. 그 주심 자체를 러시아가 뽑는 게 아니라 피파에서 선정을 하는 걸 텐데, 정치적인 것이랑 묶어서 잉글랜드는 결백하다 이런 거로 결론을 짓기에는 양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리버풀뿐만 아니라 다수의 클럽의 팬들 분께서 심판을 좀 잘못했다, 심판이 요즘 좀 못한다라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 이제 VAR이 도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VAR을 해도 오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이번 카라바오컵에서 드러났고 FA컵에서 늘어났고 그래요. 카라바오컵은 정말 FA컵 저번 시즌이었죠 아마? 오프사이드 그림판으로 줄 그은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일반인이 봐도 오프사이드였는데 오프사이드라고 판정을 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흥분을 해서 말을 하긴 했는데요,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오랜 시간이 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잉글랜드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VAR도 지금 세리에, 분데스리가, 라리가 다 시행하는데 아직 EPL만 시행을 안 했죠. 그리고 뭐 국가대표 감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잉글랜드 감독만을 고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굉장히 변수가 많았어요. 우박이 내렸어가지고 경기 직전에 그라운드가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후경기장이 아니라 약간 빙상 경기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필드 상태가 원래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상 자체가, 그리고 타이밍이 안 좋게 그때 내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솔직히 좀 득을 봤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리버풀이 그렇게 적응하지 못한 레스터를 이용해서 이른 시점에 득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피해를 본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후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그라운드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전반전 힘든 경기를 이어갔거든요. 패스도 잘 안 되고 일단 공에 대한 적응이 안 되니까 공격도 잘 안 되고 수비도 잘 안 되고 특히 빌드업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레스터 수비가 잘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과이어, 조니 에반스, 벤 치렐 이런 선수들이 특히 돋보였는데 앞서 말했지만 저는 맥과이어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경기에 있어서 누구의 잘잘못, 그러니까 선수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는 명백한 레드카드라고 봤고 옐로카드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화를 많이 냈었고요. 리버풀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면은 풀백으로는 핸더슨 선수가 나왔습니다. 핸더슨 선수가 나왔지만 바이널둠이 센터백으로 들어가서 마팁이 풀백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케이타 선수가 오랜만에 중앙에서 미드필더로서 활약을 했는데요. 전반전에는 좀 많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전반전 자체가 그 누구라도 제대로 볼을 놓을 수 있는 그라운드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케이타가 그래도 수비 자체는 굉장히 잘 해줬기 때문에 역시 케이타는 중앙이다, 미드필더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영향력이 후반전에는 조금 떨어졌던 것이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레스터시티가 후반전에는 좀 더 측면 지향적인 공격을 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케이타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핸더슨이 우측 풀백으로 나섰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패스도 잘했고 특히 크로스도 좋았고요. 그냥 기복이 없다라는 거, 크로스에 기복이 없다라는 것은 아놀드와는 좀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수하게 잘 빈자리를 메꿔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부진했던 선수를 뽑자면은 샤킬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았죠. 가장 크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선수가 또 로버트슨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로버트슨 선수가 아쉽지만 다음에 잘하면 되죠. 비겼습니다. 결국에는 비겼습니다. 승점 1점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워요. 승점을 7점 차로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잖아요. 승점 7점 차면은 만약에 리버풀이 2경기를 지더라도 승점 1점 차로 맨시티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점수인데 5점 차는 그냥 4점 차랑 비슷한 수준. 왜냐면은 리버풀과 맨시티의 득실차가 점점 차이가 다시 또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아직 과르디올라 감독이 말했지만 아직 1월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서로 몰라요. 맨시티가 또 질 수도 있는 거고 리버풀이 또 승점 3점을 못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고 경기도 이제 24라운드였으니까 14경기 남았습니다. 14경기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경기를 이기면은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자력 우승을.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력 우승이 가능한 지금 자신만의 페이스를 가지고 리버풀이 쫓아오는 팀을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다음 경기쯤에는 아놀드 선수도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파비뉴라든지 반다이크라든지 이번 경기에서 좀 부상이라든지 질병 때문에 좀 고생했던 선수들도 좀 정상 컨디션으로 많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에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월 중순쯤에는 고메즈 선수도 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3월 달에는 챔벌레인도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9 시즌 EPL 24라운드 리버풀 대 레스터 시티 경기는 1대1로 무승부로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리버풀 대 웨스트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율네버 콜론 영군이었습니다. 안녕.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